화이팅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면 뭘 어떻게 연립방정식 하나 소리인데 연립방정식도 못해? 아니 어? 2차는 모르죠. 그래서 유형이 하나가 필요있으니까 걔네부터 봅시다. 아 이거 곱셈공식으로 정리한다면 하면 되는데 810번부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전체 복습할 겸 여기도 지금 눈에 지금 생기가 없고 여기도 없고 그냥 미치겠네. 우리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연립 2차 방정식도 결국에는 연립방정식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 고등학교 과정에서 할 연립방정식이 흔히 아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름이 왜 거지? 더워요. 연립방정식에 그걸 기억해. 무조건 두 가지 형태밖에 없어. 2차식과 1차식끼리 하는 연립. 원래는 우리 1차하고 1차밖에 없잖아. 그지? 그걸로 막 가간법이네 대입법이네 했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이제 고등과정에서 할 거는 2차식과 2차식끼리 하는. 야, 이 두 개 말고는 없어. 우선은 더 있더라도 우선은 이 두 개 범위에서만 볼 거야. 우리 나머지 애들도 복습하듯이. 근데 그러면 화성아 혹시 우리 연립방정식 할 때는 무조건 어떤 거를 하겠다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곱셈공식 넌 가만히 있어. 어떤 식으로 할 거야? 2차식 2차식.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입해서 풀 거라고. 대입을 할 거라고. 근데 대입하는 형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1차식과 2차식과의 요 놈을 보세요. 요 놈. 그래서 보통 뭐 x는 뭐라 정리하던가 y는 뭐라 정리하던가 해서 대입하세요 라는 말. 그러면 예솔아 1차식과 2차식끼리 내가 연립방정식 했을 때 근의 개수 몇 개 나와? 2개 나와. 이제 얼추 기억하고 있네요. 그러면 2차식하고 2차식끼리 할 때 얘는 그럼 너 영상을 들었잖아. 2차식하고 2차식끼리 할 때는 우리가 뭘 하겠다? 기억이 안 나요. 근 4개 나오죠. 방금 들었는데 맞아. 그런 4개 나와요. 그치 이거는 우리가 4차식이잖아요. 4차식이 그치 4차식이니까 생각하면은 그래 나온다니까. 차수에 대해 아우 시끄러. 그 결국에는 우리가 뭘 하겠다고? 우리 대입을 해야 돼. 야 대입할 건데 2차식 대입이 안 될 수도 있잖아.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뭘 먼저 해야 하라고? 우리 방금 영상 들은 친구 우리 뭐 먼저 해야 돼? 뭐 먼저 해야 돼? 미치겠다.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을 먼저 찾아서 인수분해를 먼저 진행하세요. 인수분해를 우리가 하라는 소리가 무슨 말이냐면 막 이렇게 나와. 이제 x 빼기 y, 뭐 x 빼기 2y는 이렇게 나와버려.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만 x는 y랑 같구나. 두 번째 경우 x는 2y랑 같구나. 해서 대입하라고. 결국에 대입하라고. 인수분해 되는 거 찾아서. 그러면 근의 개수 4개 나와요. 오케이? 그냥 이게 그냥 가장 기본 베이스예요. 근데 거기 중에서 어려운 게 있고 막 뭐 등등등 있고 했었죠. 그러면 810번은 방정식의 활용인데 글만 잘 읽으면 생각보다 방정식의 활용이 더 쉽다고. 대각선 길이가 13인 직사각형 모양 땅이 있어요. 그러면 야 얘네 자기가 정리를 해도 되고 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림 그리라고 말하고 싶고 대각선이 13 이번이지? 그래 놓고 막 가로의 길이가 어쩌고 줄이고 세로의 길이를 늘리고 막 할 건데 야 결국엔 가로 세로에 대한 뭔가가 나왔기 때문에 얘들아 그럼 우리 가로 세로를 뭐라고 설정해야 돼? 문자 x, y라고 설정하고 가라는 소리죠. 너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이제 잠을 깰 거 아니야. 너무 추운데. 그래 잠을 깰 거 아니야. 지금 잠아 죽겠잖아. 추워도 잘해. 추워도 자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땅의 가로의 길이를 이만큼 줄였어. 우선 뭐 내가 하다 보니까 가로가 x가 됐죠. 이 줄였대. 세로는 이 늘렸대. 그러면 우리가 줄이고 늘린 넓이라는 소리고 그 넓이는 처음 땅의 넓이보다 어떻게 된대? 얘는 처음 땅의 넓이보다 18만큼 줄었대. 야 글을 읽고 이거 쓰는 게 어려워요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이쯤 됐는데 이제 글을 읽고 자기가 식 쓰는 게 어려워요. 책 읽으세요. 진짜 책 읽으세요. 책 많이 읽어야 돼. 야 지금 너네가 딱 책 읽을 시기에 마지노선이야.
고등학생이 된 상태로 책을 읽는데 뭘 책을 읽어? 그때는 너네 뭐 잠잘 시간도 부족한데, 응? 시간이 생각보다 빡센데. 여기 뒤에 두 분은 아시겠네. 어? 그러지 않아? 네. 뭐 생각보다 좀 막 시간이 없어 보이지 않아? 그 누나들 보면은 별로 관심이 없죠? 그죠? 생각보다 시간이 없다니까? 어? 아 그래 관심이 없어? 그래 집에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볼 거 아니야? 그쵸. 아닌가? 그럼 너 기숙사냐? 아니요. 뭐 아무튼 처음 땅에 넓이고 하세요. 그러면 야 나는 시간 하나 찾았거든. 나머지 시간 하나는 뭘까? 그래 나머지 시간 하나는 뭘까? 나머지 시간에요. 응. 시간 하나 찾았어. 그 피타고라스. 그렇지 피타. 169. 이거 두 개 연립하라는 소리네. 그러면 위에 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위에 거 정리하려고 했더니 x, y 더하기 2x 빼기 2y 빼기 4 하고 나오고요. x, y가 양변에 있기 때문에 없애도 되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이거 나중에 또 적느라 시간 기다려줘야 돼. 그때 안 적어. 어? 2x 빼기 2y는 하고 그냥 넘겨버리면 된다는 소리죠. 아 한쪽으로 볼까? 더하기 14로 은요. 그래놓고 식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아 나는 아래에다가 새로운 식을 쓸 거야. x 빼기 y 더하기 7은 0. 두 개로 연립하세요. 그럼 그는 여기에서 1차식과 2차식끼리의 연립 방정식이 눈에 보이고 결국에 얘 뭐라고? 이제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 나는 y는 아니라 보통 써. x 더하기 7 하고 대입하라고.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래? 네. 아니 뭐 새로운 방법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잖아요. 생공식 변형. 네. 너 뭔 말인지 대충 알아. 듣자마자 알아. 원래 쌤들은 다 알아. 듣자마자. 근데 왜 이걸 먼저 추천하냐면 보통 이 곱셈공식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뭐 곱셈공식 변형을 말해. 어? 근데 이제 뭐 곱셈공식이 잘 돼 있다는 소리 같기도 하고 얘네에다가 이제 더하기 2xy 해서 얘 196 해도 돼. 그럼 결국에 또 근본은 뭔데? 대입이라니까. 결국에 대입해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한 문자로 대입을 하든 그걸 너처럼 해서 대입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문제 푸세요. 근데 이제 보통 곱셈 공식이 아직까지 잘 안 돼 있는 것 같으니까 한 문자로 대입. 왜 또 얘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 지금 너 잠깨라고 얘가 자꾸 아래 내려오는 것 같아. 아니 저 잠깼어요. 뭐 답은 알아서 구해보시고 넘어갑시다. 답 구해줘야 되냐? 네. 안 해도 되지? 해야 된다고? 이게 x 지금 y는 60이에요. 몰라 우선 이걸로 해보게. 60이네. 14x 77이 49 마이너스 120 그러면 7x 빼기 60이면 뭘로 돼? 뭐로 되냐? 12호? x분의 x가 5면 y가 12네. 그럼 60이네 60. 처음 따면은 넘어갑시다. 이제 넘어가면은 부등식 파트. 너네가 첫 번째로 벽을 느끼는 구간이 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벽을 느끼는 구간이 부등식인데 이 부등식 중에서 앞에 부분을 조금 이 중학교 때 열심히 해놓은 친구들이 앞에 부분을 조금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부등식을 볼 건데 야 부등식에서 먼저 2차 부등식이 좀 어려운 파트고요. 우리가 2차 부등식을 보기 전에 1차 부등식을 먼저 볼 거란 말이야. 야 1차 부등식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거네. AX라는 녀석이 B보다 크냐 작냐 같냐 뭐 크거나 같냐 알고 보란 소리네. 그제?
그래서 책에 있는 거를 이제 개념을 확장을 시킬 거야. 먼저 7-1번 모르는 사람 없죠. 패스. 부등식의 기본 성질. 똑같은 녀석을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했을 때 나눌 때 뭔가 0이 아닌 녀석만 된다면은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을 거다 라는 게 7-1번. 7-2번의 비교표 치세요. 우리가 중학교 때 알던 개념이랑 살짝 달라. 아니 살짝 달라? 살짝 개념이 넓어졌어.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알던 거 기준으로는 뭐냐면 1번이에요. 중학교 때 알던 거 기준. 야, A가 양수래. 그러면 A 그냥 나누면 된다는 소리 아니야? 이거 누가 몰라? 그치? 2번도 너네가 알고 있어. 아, A가 음수래. 음수래. 음수면 어떻게 돼?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 뭐가 궁금한 거예요? 3번이 우리한테 처음 보는 녀석이라는 소리야. 3번이. 야, A가 0이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판단해볼까요? A가 0이래. A가 0. 그러면 형태가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거든? 0 곱하기 X가? 우리가 중학교 때는 보통 앞에 있는 개수가 0인 거를 잘 안 봐. 보더라도 이렇게 개념을 하나 딱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안 해줘요. 문제 풀 때 살짝 심한 문제 풀 때 최고차항 개수가 0인 거를 확인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 중학교 문제 중에서 기억이 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기 시작할 거라고. 그럼 생각을 해보자. A가 0이야. 0x. x 자리에 뭐가 들어가든 아무튼 좌변은 0이라는 소리고. 그러면 0은 B보다 커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야,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뉘겠네. B가 만약에 음수면 어떡해? B가 만약에 음수면 얘는 무조건 만족이에요. 모든 실수. 야, 해가 모든 실수라는 소리야. X 자리에 1이 들어가든 2가 들어가든 100이 들어가든 1000이 들어가든 아무튼 0 나온다니까? 0 나올 건데 B가 음수여버리면은 그냥 무조건 다 만족할 거라고. 그럼 여기도 하나 추가할까? B 0이어도 상관없네. 응? 잠깐만. 등호가 안 들어가 있구나. 0이면 안 되네. 뭐 문제마다 좀 다르겠네요. 0이면 우선 안 되네. 그치? 야, 0이 0보다 크다? 이상하잖아. 0이 0보다 크다? 여기 등호 돌아가면 맞는 말이지만 이걸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문제 이해가니? 중학교 때 이런 거 문제 몇 번 봤어. 그리고 만약에 B가 양수면 어떡해? B가 양수면 0이 막 3보다 크다 나왔어. 이때는 뭔 말이야? 해가 없다. X자리에 뭐를 집어넣던지 B가 양수여버리면은 아, 해는 없을 거야. 왜? 맞는 말이 아니거든. 이해가나?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지금 여기 문제 기준에서는 등호 붙여도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러면 문제마다 조금씩 다 달라. 누구는 등호가 들어가 있고 누구는 등호가 안 들어가 있고 내가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누구는 등호를 넣어야 되고 누구는 등호를 안 넣어야 되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결국에는 외우는 게 전혀 의미가 없다고 너네가 이해를 해야 돼. 아, 여기에서 얘가 0이면은 요 상태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면 돼요. 요 상태구나. 요 상태구나. 왜 0x로 굳이 봐야 되나요? x자리에 뭔가가 집어넣어졌을 때 나오는 값이라고 너네가 개념을 이어가야 되니까. 이해가냐? 그래서 0이라고 그냥 봐도 돼. 근데 우리가 머릿속 한편에는 0x라는 녀석이 들어가 있어야지 우리가 아, x자리에 뭔가가 대입되면서 결국에 0이 나오구나 라고 생각하자고. 그럼 하나만 봐볼까요? 거기 아래 있는 거 뭐 쉬운 거를 다 패스하고 855랑 56 기준이거든. 그러면 855를 먼저 봐봅시다. 85. 그럼 85로 봤더니 AX가 커요. A 더하기 1보다 커요. 그러면 우리가 하던 대로 가면 된다고. 여기 하던 대로가 있네. 1번, 2번이 하던 대로잖아. 그치? 그러면 구간을 나누란 소리네. 아, A라는 녀석이 0보다 클 때 있을 거고요. A가 0일 때 있을 거고. 아, 좀 차례대로 갈까? 음수 먼저 갈까? 0보다 작을 때 있을 거고. A가 0일 때 있을 거다. 이 세 개를 다 볼 거야. 오케이? 이제는 다 봐야 돼. 어쩔 수 없이 앞에 개수가 A이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A가 양수라 쳐봅시다. 양수라 치면 어떻게 돼? A 그냥 나눌 수 있네. X는 커요. 누구보다? A분의 A 더하기 1보다. 끝났어. 우리 하듯이 그냥 하면 된다고. 그러면 2번은 어때? 두 번째 거는 그냥 바꾸면 되지.
여기 두 개는 너네 중학교 때 그냥 엄청 많이 했던 그냥 그런 부등식, 1차 부등식. 이 3번부터가 살짝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볼까? 야 A에다 0 넣었대. 0이 뭐야? 0x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0x는 커요? 누구보다? 1보다 커요? 야 진짜 A 자리 1 넣었잖아. 얘 어때? 얘 어때? 해가 없지. 여기 구분이 된다고. 그럼 56번도 그냥 우리가 어쨌든 A 스텝을 할 거니까 해보라는 소리죠. 그러면 그 오른쪽에 7-3번. 야 우리 부등식 연립하는 거 당연히 했지? 우리 해봤어. 해봤으니까 우리 연립부등식도 바로 갈 건데 여기를 문제를 안 거치고 바로 유형 문제로 넘어갈 건데 결국에는 우리 부등식 할 때 아마 부등식을 처음 하는 거지 너네가 부등식 할 때 중학교 때 들었을 수도 있고요. 부등식 문제는 1차든 2차든 어쨌든 부등식 문제는 자기가 수직선을 잘 쓸 수만 있으면 난이도가 생각보다 낮아져요. 수직선. 근데 꼭 이거 하면 수직선 안 쓰는 애들이 있어. 막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 x가 막 3보다 작아요. 그리고 막 a보다 크고 뭐 b보다 작고 막 이런 나오잖아. 야 이런 거 막 머리로 푼다니까 왜? 왜 머리로 하는 거야 대체? 야 이거 하는 게 이거 얼마나 어렵다고. 야 이거를 자기가 잘 이용할 수 있잖아. 지금 1차 때 연습을 잘 해놔야 돼. 2차 때는 여기 더 늘어난다는 소리잖아. 뭔가가 많아진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정확하게 뭐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문제에서 안 해도 되고 그냥 어려우면 하라는 소리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거를 막 자기 했다가 안 했다가 이거를 잘 구별할 수만 있잖아. 야 진짜 생각보다 문제가 너무 쉬워져. 부등식 문제가 2차도 똑같아. 근데 이거를 잘 못해. 아직 너네가 중학교 때 그렇게 연습을 시켰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연습 시작하는 거야. 자기가 뭔가 헷갈려 수직선 써. 뭔가 답을 잘 모르겠어 써. 그냥 무조건 써. 질문하기 전에 이거 쓰고 생각해. 이거 쓰고 생각해. 안 해도 할 것 같아. 그러면 우선 연습만 한 번 해보고 한두 문제 해보고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는 그냥 하세요. 없어도 돼요. 오케이? 기억 좀 했으면 좋겠어. 부등식은 어쨌든 수직선을 잘 쓰는 애가 유리하다고. 뭐 여기는 뭐 안 봐도 되죠.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7-4번 나와요. 7-4번. 7-4번에서 부등식의 특수한 경우, 특수한 거는 무슨 소리냐? 수직선으로 보통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얘네 문제로도 볼 건데, 뭐 x가 a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거래. 그러면 이거 수직선에서 어떻게 쓸 수 있다? a라는 거 기준 얘보다 포함하면서 작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얘도 또 포함하면서 크거나 같아요. 원래 부등식끼리 뭔가 해려고 하는 거는 부등식은 범위로 나와야 되거든. 범위로 나와야 되는데 겹치는 게 얘 하나짜리일 수도 있다고. 이런 게 특수한 애. 또는 두 번째 특수한 애는 누구는 A보다 작아요 하면서 가고요. 누구는 B보다 커요 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네. 겹치는 부분이 없네. 해가 없어요. 이런 거 특수한 애라고 말할 거라고. 오케이. 이것도 우리가 어쨌든 중학교 때 해봤던 녀석 중에 하나니까 패스할 거고요. 그 다음 7-5번. 7-5번에서는 별표 하나 쳐줍시다. A, B, C. 3개짜리로 뭔가 나오는 게 있을 거다. 왜? 우리 3개짜리는 앞에서 방정식에서 하나 봤었어. 방정식에서. A는 B는 C다 라고 나와버린단 말이야. 얘 푸는 방법이 뭐였죠? 그냥 너 마음대로 갖고 오세요. A는 B라는 식 하나 갖고 오시고 또는 B는 C 갖고 와도 됐었고 A는 C를 갖고 와도 됐었고 너 마음대로 했지. 부등식에서는 그게 마음대로가 안 돼. 부등식에서는 자기가 얘네에 대해서 해를 구하고 싶어가지고 결국에 부등식을 할 건데 A가 B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B가 A보다 커요. 하나 갖고 오고 무조건 C가 B보다 커요로 갖고 와야 돼. 무조건이야. 무조건. 여기 있는 이 순서를 잘 지켜줘야 돼. 만약에 A가 C보다 커요 맞지 않나요? 예 맞아. 맞아. 맞는데 부등식에서는 범위로 나온다 그랬지. 방정식은 결국에 맞는 그 값 한두 개 중에서 찾는 거야. 범위는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겹치는 거. 야 집중해봐. 이거 너네 야 여기도 지금 너네가 헤매면 안 된다니까. 오늘 거 한 거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앞으로 다시 오답할 생각을 해야 돼.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겹치는 거에서 막 찾았지? 그지? 근데
얘로 간다 생각해보자. 얘는 더 큰 범위네. 더 큰 범위. 그지? 야 나는 요게 세 개가 만족하는 걸 찾고 싶은데 A랑 C랑 간다는 소리는 더 큰 범위를 본다는 소리야. 부등식 입장에서는. 그래서 해가 삐기 나요. 나는 원래 요만큼을 보고 싶은데 A는 C다라고 갖고 와버리면 더 큰 범위를 갖고 와버린다고. 그래서 부등식의 해가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애끼리 갖고 와야 된다고.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문제 보고 넘어갑시다. 문제 엄청 빨리 풀어도 돼. 여기 보다 보면은 기억만 나면은 빨리 풀어. 야 881번 봐봐. 여기 B 플러스 건너 뛴다 그랬다. 881번 A가 B보다 크대. 1번 땡. 2번 맞고 뭐 2번 답이래. 야 이런 거 풀이 과정도 안 나오겠다. 그냥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3, 4, 5 같은 거. 야 자기가 답을 만약 찾았어. 3, 4, 5 같은 거를 좀 집중해가지고 좀 다시 밥을 생각을 해야 돼. 2번이 답인데 3, 4, 5 왜 틀릴까? 이 과정을 거쳐야 돼. 내가 다음에 이 과정 다시 반복 안 한다고. 884. 그럼 884부터는 한번 앞에 쓰면서 갑시다. AX는 B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요놈의 해가 뭐라 나왔냐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나왔대. 그리고 결국에는 AX가 A 빼기 2B보다 작은 거에 작거나 같은 거에 해를 구하고 싶대요. 그러면 나는 이거 해 구하는 방법을 안 해. 어떻게 구할 건데? 범위를 나눌 거야. 왜? 미지수니까. 사실 대충 느낌이 오죠. 그냥 A 나눈 거야. 나눈 거지만 원래라면 아 A가 양수구나, A가 음수구나, A가 0이거나 간다는 소리잖아. 그치? 근데 어차피 요거인 걸 알아. 그치? 부등호 방이 안 바뀌었잖아. 그래서 X가 A분의 B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를 너네가 알았어. 여기까지 알았어. 그러면서 뭐까지 생각이 나야 돼? A는 양수야까지 생각나야 돼. 이게 생각 안 나면 안 돼. 이게 빼먹으면 너네 아직 중학생인 거야. 아 물론 중학생 맞구나. 아직 중학생 과정에 지금 있는 거야. 이게 기억이 나야 돼. 그래 놓고 아 A분의 B라는 게 1이구나. 이해가냐? 왜? 해를 찾았고 그 해가 얘잖아. A분의 B라는 게 1이라는 소리잖아. 아 A랑 B랑 같구나. 그러니까 B도 양수라는 거 뭐 대충 머릿속에 있으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가라는 소리네. 아 뭐야 난 X 작거나 같아. A 그냥 깡으로 나눠도 상관없죠. 왜? A 양수니까. 근데 A랑 B랑 같다며. A분의 A 빼기 2B라는 그 복잡한 식이 아니라 사실은 A분의 선내가 A 빼기 2A라는 어떤 간단한 녀석으로 바뀔 거라고. 이런 이제 뭐 이제 식 하나가 생길 거니까. 그래서 이 해가 뭔데 최종적으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예, 여기가 중학교 때 한국어 좀 쉽다라는 거지. 너네가 대충 보고 대충 하기 시작하면 문제 더 어렵게 변한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맞춰가면서 가세요. 맞춰가면서 88 보고 한번 뭐 연립부등식 하는 거 1차니까 1차는 좀 쉽게 가봅시다. 그래서 식 정리해야지. 위에 있는 식 정리합시다. 양수로 보낸다. 우변으로 x는 2x 그리고 1 보내면 마사 걔는 x가 y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게 위의 식. 아래 식은 또 우변으로 보낼까? 4x 작거나 같아. 누구보다? 8보다. 그래서 두 번째 식이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뭐 정리하는 거야. 수업할 때는 좀 빠르게 할 거니까 혼자 할 때는 좀 정확도 있게 해보시고. 그럼 결론은 여기서 해가 뭐로 나와? 또 지 혼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게 뭐하니 뭐? 응? 자기가 해 찾는 게 어려우면은 수직선 쓰라 그랬어요. 2 어디 있어? 요쯤 있네. 마이너스 2는 2보다 왼쪽에 있겠네. 작으니까 왼쪽에 있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대요. 크거나 같대요. 그리고 2보다 포함하면서 작거나 같대요. 공통범위 하고 찾아도 되고 이런 거를 뭐 굳이 수익서 쓰면서 뭐 하냐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도 상관없고 상관없고 그래서 거기 유형이 있는 것들 만약에 소수나 분수의 뭐 개수가 있다면 당연히 바꿔줘라는 소리지 정수로. 그다음에 893 사실 문제가 똑같긴 한데 얘들도 그냥 연습 한번 해봐라 이런 말이죠. 얘네 그냥 전개해버린다 그래시 6x 9 4x 빼기 8이잖아 빼기 1 그럼 여기식 정리합시다. 위에 거 3x 작거나 같아 마이너스 15 오른쪽에다가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게 첫 번째 식 최종보 정리본이고 아래 있는 거 2x 크거나 같아 마이너스 10보다 그래서 x가 크거나 같아 마이너스 5보다 그러면 자기가 이거 보자마자 답이 여기만 겹치네 라고 써도 되고 자기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하라고 수직선 하는데 얼마 안 걸려 해야 돼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 있을 건데 얘를 또 포함하면서 작거나 같은 놈 가릴 수도 있다는 소리네. 그럼 잠깐 이거 하나만 바꿔볼까? 혹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얘가 등호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 얘들아 만약에 얘가 등호가 사라졌어 두 개 겹치는 게 있나? 어떨 것 같아? 하서 어떨 것 같냐? 없어요. 해가 없죠? 그지? 야 어느 한 놈은 마오보다 큰 놈은 얘를 포함하면서 가버려. 근데 얘는 마이너스를 포함을 안 하면서 비워놓고 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없어. 이때는 해가 없어요. 문제마다 달라. 이거는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856 얘네들은 하나 둘 세 개짜리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들은 우리가 순서를 맞춰주면서 차근차근 가자 그랬지.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내 눈에는 뭐로 보여? 왼쪽 놈 둘끼리 부등식 하나 오른쪽 놈 둘끼리 부등식 하나로 그냥 내 눈에 보여야 돼. 알겠죠? 그럼 이거를 또 우리가 식정리하세요 라는 말이네. 식정리해 봅시다. 10x에다가 30 얘는 5x가 오른쪽으로 가고 5 그러기 때문에 x가 3보다 작거나 같아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로 가겠네요. 그래서 1부터 3까지 응? 근데 저 원래 그냥 크단데 갑자기 와? 잘못 썼다. 소리. 그러면 한 가지 어느 정도의 팁? 98번? 98번? 문제를 풀어주진 않을 거고 야 98번 같은 거는 분수나 소수 형태로 뭔가 나온다는 소리거든? 근데 분수 소수 형태로 나왔을 때 좀 너네가 실수할 수 있는 것들 야 얘네들 어쨌든 우리가 계산을 진행을 할 거잖아 야 계산 진행할 때 숫자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작은 게 훨씬 편해 그러면 전체에다가 곱하기 4를 때리는 거는 생각보다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왜? 결국에 얘네 둘끼리 가겠다는 소리 아니야? 그치? 얘네 둘끼리 할 때 물론 이제 지금 뭐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4로 곱해도 풀 수 있긴 한데 우리가 습관을 얘네 둘끼리 했을 때는 2만 곱해도 된다니까. 얘네 둘끼리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4를 곱해야겠지. 오케이? 그 차이점이 있는 거야. 나중에는 2, 4가 아니야. 막 진짜 13, 막 17 곱해야 된다니까. 근데 어떤 거는 안 곱해도 되는데 굳이 막 전체에다가 뭐 곱하려고 막 집착 안 해도 된다고. 알죠? 우리가 결국에 이렇게 따로따로 식이 찢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따로따로 가란 소리. 몇 번까지 있냐? 13번? 전체를 못할 수도 있고 최대한 가봅시다. 899. 이제 앞에 개념에 대한 응용 문제라는 소리. 위에 거식 정리하면서 갈게요. 2x가 작거나 같아 a 더하기 1. 아래 녀석은 2보다 큰 x. 내가는 그럼 위에 거를 한번 정리 더 할 수 있는 쟤는 x가 2분의 a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아 요러 가라는 소리고 얘네 둘에 대해서 얘가 문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아무튼 해가 뭐가 나왔대? 아무튼 해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고. 그러니까 이제 유추 가능하다는 소리지. 얘가 2하고 4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2는 내가 확인을 했어. 얘를 확인을 했어. 얘가 4구나 라는 말이네. 그래서 A가 7이네. 그래서 해가 주어졌을 때 그냥 인겨 맞추라는 소리죠. 그럼 903번. 여기까지 가는 거지. 우선 903번 같은 흔하지 않는 부등식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중학교 기준에서는 너네가 이제 심한 문제였겠죠?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는 수직선 쓰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수직선을 무조건 써야 돼. 그러면 x가 4보다 작거나 같고 문자보다 크거나 같은 두 개가 있는데 해가 없을 거래. 해가 없다는 거는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 있어요. 어떻게? 양쪽으로 찢어줘야 돼. 우선은 무조건 얘가 나와야 돼. 무조건. 근데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얘가 4란 소리네. 2a 빼기 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가 2a 빼기 4란 소리네. 그러니까 우리는 중학교 때 했던 거랑 개념이 똑같아. 우리 뭘 할 수 있어? 얘네 둘이가 이런 대소 관계를 가질 거야. 왜?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크잖아. 이런 대소 관계를 가질 거야. 근데 우리 뭐 확인해야 돼? 기억나냐? 중학교 때 뭐라 들었는지? 그 다음에 뭐 확인해야 돼? 뭐 확인해야 돼?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된다니까.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 등호는 뭐를 뜻하죠? 두 개가 같아요 라는 의미지. 두 개가 같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을 해보라는 소리야. 어쨌든 2a 빼기 4가 더 큰 건 알겠어. 알겠는데 얘네 둘이 같을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같을 수 있겠어? 같으면 해가 없나? 얘들 같으면 해가 없나? 집중 안 해? 같으면 같을 수 있어 없어? 응? 같을 수 있어 없어? 둘 중 하나죠. 있어 없어? 생각해봐. 응? 같을 수 없죠. 그치, 같을 수 없죠. 같아버리면 해가 생겨버리지. 어떤 애로 이거 하나짜리 겹쳐 로 생겨버리네. 그래 등호 들어가면 안 돼. 그럼 끝났네. A는 4보다 크다 라는 범위를 가지게 될 거라고. 이해되나요? 눈에 힘이 없어. 응? 눈에 힘이 없어. 그래서 이제 뭐 지난 얘기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해놓은 애들이 여기 고등학교 1학년 가서 빛을 발하는 거야. 여기 라인 할 때. 물론 너네가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어때? 지금 다시 열심히 하면 되지. 907번. 얘네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두 개일 때, 그럼 얘들도 우리가 결국에 뭐 하라는 소리냐면 수직선을 그려서 잘 확인해 보세요 라는 걸로 생각해야 돼. 잘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이걸 생각해 볼까? 이 해를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해가 없을 리는 없죠. 해가 없으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얘네가 수직선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유추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겠네. 끼워 맞춰주기만 하면 되네. 근데 여기에 정수가 몇 개래? 두 개래. 그럼 얘들아,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는 두 개인데 뭐랑 뭐일까? 아니 2, 5 아니 4만 3, 4만 들어가겠죠. 3, 4만. 그럼 2라는 건 어디 있어야 돼? 바깥에 있어야 돼? 2라는 건 여기 있어야 돼? A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 야 A보다 왼쪽에 있다라는 게 대소관계를 내가 표현한다는 거라니까 2보다 크고 3보다 작고를 A의 범위라고 쓸 수 있는데 결국에는 무조건 등호가 어딘가는 들어가요. 등호가 어딘가는 무조건 들어가. 어디 들어갈까? 하고 판단하는 소리네. 여기 들어가겠죠. 이해가니? 그럼 이걸 할 때도 원래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A가 3이 돼도 되나? 한번 판단해 보시고 A가 2가 돼도 되나? 라고 해보라는 소리야. A가 만약 2여버리면 2, 3, 4가 안쪽에 들어가잖아. 문제마다 달라. 그때마다 상황 맞춰서 하세요. 그럼 910번. 910번은 이제 활용이기 때문에 좀 더 쉽죠. 한 자루에 500원 이렇게 장짜리 8개, 800원 형광펜 12자루 살 거래. 근데 문제 잘 읽어야 되는 게 내가 뭐가 궁금해? 형광펜이 몇 자루? 형광펜을 나는 X개 하고 산다고 생각할 거고요. 그러면 색연필을 몇 개 사는 거야? 12개 합쳐서 12개 살 거니까 12 빼기 X개 사겠네. 그치? 그럼 가격에 대해서 뭔가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8,400원 이하가 되도록 만들 거야. 8,400원 이하. 근데 뭐야? 색연필 500원? 그리고 현금에는 800원. 뭐야? 7,200원 이상 8,400원 이하구나. 살짝만 바꿀게요. 우리가 가격을 했는데 얘가 7,200원 이상 8,400원이야. 어제 문제 좀 이상하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시간아, 이렇게 시간을 연립하세요 라는 말 가운데 식만 정리해주고 답은 너네가 구해봐. 6,000 빼기 더하기 300x 라고 나오겠네. 6,000 빼기 300x. 그럼 여기서 또 어느 정도의 팁? 요 3개짜리가 다 같잖아. 물론 함부로 식을 쓰면 안 되지만 자기가 한 번에 뭔가 가능할 것 같으면 하세요. 공 2개 다 떼도 되지 않냐? 72보다 큰 60 더하기 3x 걔는 84보다 작아요. 답 한번 구해보시고 오른쪽에 활용 하나 더 있어서 그것까지만 할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 나오는 활용은 B 플러스 문제를 할 거거든. 그래서 13번 너네가 해봐. 어차피 문제 비슷하니까. 그리고 15번을 915번을 하는 이유가 915번이 진짜 완전 단골 문제예요. 단골 문제. 어디든 많이 나와. 근데 그래서 너네가 나중에 내년에 학교 올라갔을 때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좀 자주 나와가지고 원래 너무 자주 나오는 것들은 잘 안 나오거든. 몇 번이요? 네, 915번 할 거야.
의자. 근데 이런 유의 문제가 엄청 많으니까 좀 익숙해지자고. 다른 것들은 어차피 계산 나중에 내려 계산 많이 할 거라 빼도 되는데 이거는 한번 하고 갑시다. 야, 근데 의자에 앉을 거래 한번 생각해볼까? 의자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몇 개 있는지 몰라, 그지? 한 의자에 5명이 앉으면 학생이 8명 남을 거래. 아, 의자의 끝이 정해져 있긴 하네. 의자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대요. 끝이 정해져 있긴 해. 그래서 나는 이거를 X개라고 할 거야. 저기 의자예요. 받아들여 그냥. 근데 여기에 5명씩 앉으면 8명이 남는다는 소리가 무슨 말인지. 야, 첫 번째 의자부터 두 번째 의자, X번째 의자까지 5명이 앉았어. 아, 의자를 내가 미지수 개라고 놨지만 결국에는 사람 수로 가네. 학생 수로 가네. 이거 이해 가냐? 오케이? 네. 그럼 학생 수가 5명씩 X명 앉았대. 근데 8명이 남았대. 사람 수는 5x 더하기 8명이야. 5x 더하기 8명. 그지? 근데 사람 수가 남다 보니까 뭐 이렇게 더 했대요. 6명씩 앉았대. 6명씩. 뭐요? 손 그만 봐. 응? 왜요? 6명씩 앉았대. 근데 6명씩 앉았다는 소리가 아 X개 의자에 6명씩 앉았으니까 아 6 앉는다는 소리잖아. 근데 문제 더 읽어봅시다. 의자가 3개가 남아요. 야 3개 남는다는 소리가 무슨 말이야? 여기 사람 앉았어? 안 앉았어. 얘도 안 앉았어. 얘도 안 앉았어 라는 말이네. 그러면 뒤에서 4번째 의자가 있다 칩시다. 근데 왜 이렇게 3번째까지 하는 거야? 그럼 뒤에서 4번째 의자가 있다 칩시다. 야, 그럼 얘네는 사람 수가 0명만 아니면 되네. 1명 상관없죠. 2명, 3명, 4명, 5, 6 몇 명 아닐지 모르잖아. 상관없어. 근데 하나, 둘, 셋 빼고 얘도 빼고 그 전까지는 몇 명 앉았단 소리야? 6명. 우리 6명을 바뀌었어. 6명 앉았단 소리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6명이 앉은 의자의 개수는 몇 개일까? X기. 얘 안 앉았다니까? 아, 얘 안 앉았다니까? 얘 안 앉았다니까? X-4. 그치. 야, 얘가 1명 앉을 수도 있고 6명 앉을 수도 있어요. 몰라. 이거 이해가냐? 6명씩 앉은 의자는 X 빼기 4개야. X 빼기 4개.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 사람 수를 결정하는 그런 식인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6명씩 앉았고 얘네에 대해서 부등식이 들어가요. 아 여기가 한 명이 앉아도 되고 비면 안 돼. 비면 안 돼. 한 명이 앉아도 되고 그거보다 크거나 같아. 뭐가? 사람 수가. 이게 사람 수를 한다 그랬잖아. 사람 수. 그 사람 수는 6명씩 X 빼기 4개의 의자에 앉혔는데 그 다음 의자가 한 명 앉아도 되고요. 어디까지 가능해? 꽉 차게 앉는 것까지 가능해. 이거 2개 풀러. 정답 2번. 됐나? 응? 여기까지 합시다. 한번 여기 답 구해. 너네